자, 이제 지금 이제 뭘 만들 거냐면 나무 토막을 하나 만들 거거든. 나무 토막을 만들 건데 맥스에서 간단하게 나무 토막을 만들기 위한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75cm, 120cm, 그리고 요 높이가 10cm 정도 되는 요런 거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지브러시로 익스포트해서 지브러시에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할 건데, 왜 맥스에서 여기에서 먼저 이렇게 만들고 지브러시로 가져가냐면, 지브러시는 자 이렇게 하나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지브러시에서 크기를 잡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요 플로어밖에 없어요. 근데 그 플로어밖에 없는데, 이제 이 플로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기준을 잡으려면은 지브러시 내에서 크기 조절에 사용되는 이 툴이 스케일 마스터인데, 스케일 마스터에서 씬 크기 결정을 이제 센티미터로 놓고, 이 풀리메시 3D 하기 전에 다시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폴리메시 3D 되기 전이거든. 씬 크기 결정. 에이, 전화. 그래도 안 되죠, 계속.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를 모르겠거든, 항상. 폴리메시 3D가 아니어서 저게 안 되는 건가? 폴리메시 3D가 됐다고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로 해가지고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준 크기를 잡으려면 여기다가 1단위 헬퍼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 1단위 헬퍼를 하나 만들면 얘가 이제 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뒤에 요거를 보고 얘를 잡은 다음에 이제 얘가 10cm가 될 때까지 이거를 늘려주는 거예요. 근데 늘려준 다음에 얘가 정확히 10cm인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알지? 알기 힘들다는 겁니다. 아니면 얘를 이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얘를 이제 그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런 식으로 드래그가 되거든. 이거를 놓고 이제 길이를 재야 된다는 건데, 어느 세월에 이 길이를 재고 앉았냐고. 그죠? 아니면 요 밑에 여기 사이즈에 보면은 여기 사이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놓고 얘를 10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12cm가 된 것 같긴 한데, 근데 요거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맨날 뒤틀리거든.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지 지브러시 언제나 이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않거든. 그죠? 만족스럽지가 않단 말이야. 사이즈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안 맞아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정확한 작업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기 위해서는 지브러시에서 맞추는 것보다 여기서 맞춰서 갖고 가는 게 나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쪽에다가 보내가지고 작업을 할 거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해서 obj 형태로 해서 내보낼 겁니다. 얘 로우 폴리곤이 될 거기 때문에 로우라고 해서 내보내고요. 설정은 이렇게 해서 내보내고, 깜빡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적어주는 게 맞지? 에디터블 폴리를 해주고, 나가기 전에 요 부위도 미리 펴주는데, 이런 식으로 적용해주고 더해주고, 적용 보여지게 하기, 다시 익스포트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지브러시에서 외부에서 작업하는 걸 불러드리려면 항상 뭘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런 오브젝트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작업하고 있는 거 위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불러오기를 하는 순간 얘가 이렇게 방금 전에 있던 거를 덮어 써버리기 때문에 그걸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다음에 바로 작업을 시작을 할 건데, 여기에서 작업을 시작할 때 일단 처음에 지오메트리에서 그리고 여기 XYZ 세트 이 사이즈 보면은 이게 그 맥스랑은 사이즈가 다르게 보일 건데 이렇게 보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맥스에서 내가 얘를 제작을 할 때 제작할 당시에 애초에 크기를 재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크기를 재놓고 시작해서,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유닛 셋업에 가면 유닛 셋업에서 시스템 유닛 셋업에서 인치로, 뭐야 이거 인치로 돼 있으면 안 되는데 작업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인치로 돼 있냐? 센티미터로 놓고 오케이 하고 센티미터로 놓고 재면은 얘를 다시 작업해야 돼. 지우고 박스 만들고 70 120 10 키보드 엔트리에서 70 120 10 10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확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유닛 셋업. 그래가지고 사실은 유닛 셋업을 작업을 맨 처음 시작할 때 확인하고 시작하는 게 가장 맞는 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개인으로 쓰는 컴퓨터면 이게 변할 일이 없거든. 근데 학원이나 아니면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때는 항상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설정을 만져가지고 바꿔놓습니다. 저거를. 또는 자기가 안 맞춰놓은 작업을 진행을 하는 상태에서 그 파일을 다른 컴퓨터에서 열었을 경우에는 이거를 설정을 유지할 건지 바꿀 건지 물어보는 게 맨 처음 로딩 창에 뜨거든. 킵 레티오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나와.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냥 바꿔버리게 되면은 그 설정이 이후 맥스를 킬 때 그거를 덮어 써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다시 했으니까
다시 접고 UV 다시 피고 다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지브러시로 와서 불러오기로 다시 불러오고 이렇게 불러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이나메쉬로 사이즈를 한번 이렇게 쪼개줍니다. 이거 한 표시가 한 15만 개쯤 되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리고 끝에가 약간 우둘투둘하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 근데 이것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나무 조각으로 할 거였기 때문에 저 정도가 되어도 괜찮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생각해보니까 면이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아. 밀도를 512 다이나메쉬로 걸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네. 오케이 240만 개 이쯤 됐는데 이게 한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 100만 개에서 200만 개 사이가 되면 좋은데 지금 요즘 컴퓨터 사이에서는 이 정도는 그렇게 큰 무리가 되는 게 아니니까 진행하도록 하고 여기 밑에 보면은 그래서 나무 토막을 만들 때는 어떤 그거를 쓸 거냐면 여기 보면은 서페이스 서페이스에서 노이즈 이거를 쓸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 이 정도로 놓고 이렇게 확대해서 보고 이게 인터페이스는 지브러시 인터페이스와 같아요. 이거 보는 거는 아니면 이제 프레임 줌 뭐 이렇게 하고 무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돼요. 회전은 뭐 바깥쪽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뭘 바꾸냐면 요거를 좀 바꿔주고 노이즈의 강도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일단 그리고 확대해서 노이즈를 확인. 그 노이즈의 크기 이런 식으로. 이거 보이죠? 잘 보이죠 이제. 노이즈의 색이 결정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표면이 이 정도가 될 거라는 얘기. 이제 이렇게 표면이 되었을 때 이때 이제 뭘 하냐면 축 크기를 바꿔가지고 밀리는 정도를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디가 늘어나고 어디가 좁혀지는지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얘랑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좌우로 길어진 거거든. 그지? 이렇게 하면은 원래대로지만 요거를 이렇게 좁혀서 요 크기로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좁혀가지고 이 크기를 늘리면 이렇게, 그리고 크기 조절을 해서 이런 식으로 길어지게.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강도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커브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나무 합판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조금 더 길어야 되니까 얘는 늘리고 얘네는 좁히고, 0.1, 여기는 0.5, 0.1, 여기가 0.5, 여기 0.1, 다 0.1이어야 되는구나. 가지고 요 정도로 놓으면 요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하면 요런 식으로 들어가요, 여기에. 자, 그럼 요렇게 들어갔으면 이거를 오브젝트에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보이는 메시에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메시에 적용이 돼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예. 자, 그럼 이게 하이폴리곤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뭘 알려줄, 이론을 좀 알려줄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이렇게 박스가 있고, 이 박스에다가 글자를 새겼습니다. 근데 내가 얘네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높이를 바꾸겠어 하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얘네가 이 찌그러지지. 응? 이 찌그러지지 이렇게.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한 게,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지브러시에서 이렇게 한 게, 원래는 그냥 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표면이 그냥 지글지글한 거였단 말이지. 이렇게 랜덤하게, 랜덤하게 이렇게 지글지글한 거라고. 이게 랜덤하게 지글지글한 건데, 이 지글지글을 얘는 그대로 놔두고 얘랑 얘를 이렇게 짜부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 지글지글이 어떻게 보여요? 옆으로 지글지글하게 보이겠지. 이렇게 길게 늘어나서. 예? 그렇게 옆으로 길게 늘어나서 지글지글한 게 이거라는 겁니다. 이 결과물. 여기는 멀쩡하고 여기는 좌우로 그냥 짜부를 왕창 시킨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서 했다? 요 노이즈에서 한 거다. 노이즈 에디트를 누르면 이렇게 다시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그걸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고, 이렇게 나온 거는 이제 저장을 내보내기를 해서 저장을 할 건데, 얘는 하이 폴리곤이라고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저장됐고, 그 다음에 저렇게 저장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얘 내가 UV를 제대로 확인을 안 했는데, 음, 제대로 확인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거 텍스처 체커를 한번 할 거야.
이거를 왜 체킹을 확인하냐면 제대로 들어가 있네. 어떤 걸 지금 어떤 걸 확인하는 거냐면 위아래 그리고 좌우 이게 맞아야 됩니다. 그 좌우가 맞아야 돼. 위아래 좌우 이게 맞아야 돼.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사실 좌우가 안 맞아도 돼. 왜냐면 얘는 지금 옆쪽에 그 길게 늘어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바꿨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상관이 없어. 얘는 그대로 둬도 이렇게 됐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럼 그대로 괜찮으면 서브스턴스 페인터로 와서 아이 시간이 벌써 20분이나 지났네. 자, 뉴. 그 오픈GL 말고 다이렉트X로 하고 카메라 오토 언랩 필요 없고 1024면 충분합니다. 셀렉트 한 다음에 바텀에서 튜토리얼 판넬 로우폴 부르기 열기 하고 아차 그 전형적인 실수를 했지. 지브러쉬는 OBJ로 가져가야 되는데 지브러쉬도 FBX가 요즘에 먹긴 하거든요. 근데 서브스턴스 페인터는 자, 이 면이 반드시 스무딩 그룹이 잡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90도로 꺾여지는 거예요. 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90도로 딱딱 꺾이는 애들 아니면 스무딩 그룹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 같은 건 스무딩 그룹이 있으면 안 돼, 거꾸로. 근데 이 우드 판넬 같은 경우에는 스무딩 그룹이 반드시 필요하고 요때는 FBX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스무딩 그룹 체크해야 되고 하단으로 내려서 이거 오토매틱으로 하면 난리 납니다. 나중에 크기가 다 안 맞아가지고 뭐야 그 하이폴리곤 노말 안 뽑히고 그래요. 저거 해주고 다시 와서 다시 파일에서 뉴 또 해주고 셀렉트 한 다음에 FBX 선택하고 열기 한 다음에 오케이 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자, 이렇게 됐으면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 세팅 와가지고 여기에서 베이크 메쉬 맵 한 다음에 1024 잡아주고 아이디는 안 했으니까 꺼주고 요거는 넉넉 잡고 0.03 0.03 이게 맥스 프론탈 디스턴스 리어 디스턴스가 뭐 하는 거냐면 앞면 뒷면 체크인데 앞면 뒷면을 3%까지 체크하겠다는 말입니다. 저게 근데 밑에 있는 건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쭉 내려가지고 오케이 해주면 돼요. 이거 베이크 아 실수했네. 하이폴리곤 안 불러왔지. 자, 하이폴리곤 불러오고 자,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이게 하이폴리곤 부르는 명령입니다. 요거 단초 하이 디피니션 메시가 하이폴리곤 꼬우면 항상 이 작업이 오래 걸리네.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됐죠? 자, 됐고 이제 살짝 떨군 다음에 시프트 누르고 우클릭해서 이렇게 돌려보면서 보면은 이렇게 잘 뽑힌 걸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네, 레이어 와가지고 레이어에서 이 스마트 메테리얼 있고 그냥 스마트 마스크 있는데 스마트 메테리얼에 우리 밑에 쪽에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이쁘장한 이런 그 나무들이 있어요. 이렇게 야, 한번 넣어 봅니다. 이거 잘 들어갔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결이 어때요? 지금 결이 반대로 가 있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게 체크 무늬가 돼 버리고 있지 여기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땐 이걸 열고 mg 더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여기에는 방향성을 지정하는 맵은 안 들어가 있어요. 베이스 우드라고 돼 있는 애도 보면은 얘도 딱히 방향성이 있는 것 같진 않는데, 혹시 모르니까 로테이션을 90으로 꺾어 봅니다. 각도 90으로 꺾기. 근데 얘를 여기서 이렇게 꺾을 수도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근데 꺾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얘가 방향성을 잡는 게 맞아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고정해야지. 90도 꺾고. 자, 우든 파이버 빼봅니다. 얘도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우든 패턴으로 가서 패턴을 90도 꺾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하나 더 남았어요. 베인, 그리고 더트. 요거까지만 꺾어주면 되거든. 90도를 한번 꺾어보고 되는지 확인했는데 안 돼요. 우드 베인 안에 우드 패널, 이 우드 패턴 안에 이거를 90도로 엔터 해주니까 결이랑 방향이랑 일치하니까 이제 격자 무늬가 안 생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여기서 필레이어가 뭐예요? 이 필레이어는 이렇게 시뻘건 걸로 해놓은 잘 보이게. 이게 근데 빨간색은 눈 아프니까 이게 노란색으로 합시다. 이거 노란색도 굉장히 잘 보이니까. 자,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놨을 때 이거를 보이고 안 보이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우클릭한 다음에 까만 마스크 걸면 안 보이지. 내 우클릭한 다음에 까만 마스크 건 데다가도 애드 P를 해주고, 애드 P를 해서 그냥 알파에서 프로시저럴이었나? 이 체커 있지. 체커를 넣어준다. 체커를 넣으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체커에 보면은 파이썬 콘솔 이것도 이딴 거 안 쓰니까 패턴 보면 타일링 되죠 이게. 타일링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그지? 여기 타일링 되는 거였고, 이 타일링 되는 게 만약에 이거를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응? 그지? 이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제 텍스처인 거지, 그지? 방향성을 가지게 됐죠. 이게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막 꺾는단 말이야. 그럼 어느 방향성을 가지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특징이 전혀 달라지겠지. 이해되죠 이제 이거. 이 맵에서 돌리는 거예요, 맵에서. 여기를 왜 이 오른쪽을 봐야 돼, 오른쪽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뭇결 같은 거를 넣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거를 해줄 때는 항상 이 그 스마트 메테리얼 안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패턴이 여기 있거든. 이 필레이어 형태로 90도 돌려주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뭐 딱히 뭘 한 거 아니잖아. 90도 돌려준 게 다지 그냥. 그럼 요거를 할 때 하나씩 다 끄면서 하세요. 그냥 안 꺼놓으면 이게 안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끈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무 토막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이제 이 위에다가 간단하게 하이트를 노말로 바꾸면 이렇게 덮어 씌우게 되겠지. 덮어 씌운 상태로
이 알파에 그런 게 있나? 글자 넣는 그런 게 있나? 여기 있다. 타입 폰트. 요게 마음에 들고. 서브스턴스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이렇게 줄여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이제 리피트 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근데 반복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를 반복을 꺼주고 요 위에 보면은 여기 UV 랩이 리피트라고 돼 있는데 이걸 넌으로 해두면 하나만 딱 나와. 이렇게 하나만 딱 나오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딱 놓고 좀 글자를 좀 크게 이렇게 크게 넣읍시다. 이렇게 놓고 한글이 안 되나? 안 되네요. 이게 내 이름 적으면서 이제 난임 천재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적어져서 되게 조금 우울해졌어요. 자, 이 포지션을 이렇게 두고 이 글자가 길어서 그러는가 다 안 들어가네. 어트리뷰트에서 뭘 못하나? 얼라이먼트 사이즈가 있네. 해피 뉴 이어. 요렇게 하니까 여기 다 들어가죠 글자가. 그리고 이제 글자 폰트 이거를 중앙을 0점. 그렇지. 0점. 해서 맞추고 글자를 좀 더 빨갛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자체 크기를 20 20이 작아? 1인가 그럼? 1 1로 하고 크기를 살짝 이렇게 줄여가지고 딱 놓고 이렇게 딱 배치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죠? 글자가 좀 앞으로 뒤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는 걸 해주고 싶었는데 하이트 포지션 이 튀어나온 거 되죠 이걸로 이렇게 레인지 이렇게 이게 좋은 것 같아. 해피 뉴 이어. 그리고 이제 항상 하는 거 있죠 이거 이게 위아래 체크한 다음에 여기다가 지저분한 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먼지 같은 거 쌓이게 러프니스 높게 메탈릭은 낮게 색깔은 어둡게 그 다음에 노말은 필요 없고요 하이트도 필요 없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안 보이게 해주고 스마트 마스크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먼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 들어가는 게 티가 안 나니까 얘 위치를 밸런스로 좀 잡아주고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고 올라왔는데 너무 지저분해 보이니까 잡고 컬러를 줄여주고 했네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하세요 오늘도. 자 그래서 해피 뉴 이어. 금방 되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여기 들어와서 이미지를 찍습니다. 왜 이렇게 금방 안 오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됐으면 렌더링 저장하고 바탕화면에다가 우든 패널 이렇게 이미지를 저장을 했는데 안 나와. 뭐 다른 형식으로 저장하지 뭐. JPG가 왜 안 나오지 맨날? 저기 안 나올 때도 있더라고 보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됐죠. 됐네요. 이렇게 했으면 됐고, 그 다 됐으면 이거 그거 알죠? 이거 저 파일에서 e스포트 텍스처 해가지고 외부로 내보낼 수 있고, 여기에서 3D 튜토리얼 우든 패널에 폴더 선택하고 뽑아주면 다 나오고, 마우스에서로 온 다음에 마우스에서 로우 폴리곤 FBX로 부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든 패널 여기다가 자 컬러 노말 메탈릭 러프니스 넣어주면 이제 이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바닥 깔고 라이트 설치해주고 뒤쪽에서도 라이트 하나 쏴주고 라이트의 강도를 높여주고 이렇게 보면은 그 아까 전에 찍었던 그거랑 이미지가 같아지는 거지. 라이트 위치가 달라서 그렇긴 한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라이트 위치를 바꿔줘야지. 여기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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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됐지? 똑같아 보이지 이제?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 색감. 구용 레드 조금 잡아주고, 이쯤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깜빡했는데 얘가 컬러가 이렇게 나와야 얘 원래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다면 컬러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이렇게 라이트 컬러를 바꿔줄 수 있겠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마우스에서도 이미지를 찍을 수 있는데, 마우스에서 이미지 찍기는 여기에서 세팅해서 이거를 설정할 수 있고, 설정한 이후에 오케이 해주고, 이 설정은 보면 그냥 게임 설정이랑 비슷해요. 이거 뭐 크기 조절하기 뭐 이게 있고, 샘플링은 이제 디테일인데, 이게 높을수록 디테일해지긴 하지만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케이 하면 됩니다. 캡처해서 이미지 찍으면 바탕화면으로 들어갈 거고, 바탕화면에 자 이렇게 됐네요. 잘라내기 하고, 바탕화면 튜토리얼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넣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튜토리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